축하합니다. 당장 충남도당에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점심은 굶긴 굶었는데 여전히 비대한 비대위원장분 이상입니다. 충청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충절의 고장, 청풍명월의 양반고장 충청도는 영원함과 서울 경기를 잇는 대한민국의 허리입니다. 허리는 우리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듯이 충청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잘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또한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선거를 되짚어보면 민주당은 충청의 민심을 얻으면 꼭 승리했습니다. 그 산 증인 우리 안 지사께 뜨거운 박수를 한번. 충청의 신뢰를 잃으면 또 꼭 패배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충청남도 도민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시 뛰겠습니다. 뼈를 깎는 사직생의 혁신으로 충남 도민의 사랑과 성원에 반드시 결초 보온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피땀으로 일구고 지켜온 60년 전통의 뼈대 있는 민주정당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의 집권 경험을 갖고 있는 당당한 수권정당이기도 합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강령으로 채택한 자랑스러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입니다. 우리 당원들은 또 어떻습니까? 당을 위해서라면 1000번, 10,000번 희생하고 헌신하는 평생 동지들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튼튼한데 어찌 우리 민주당의 미래가 밝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곧 다가올 5.4 전당대회는 반성과 성찰을 넘어서서 새로운 승리를 일구는 장쾌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오늘 5.4 전당대회 주역들이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당대표 후보 3분, 최고위원 후보 7분, 모두 10분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뜨거운 격려와 성원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충남도당위원장 후보자로 단독 출마한 박수현 동지 역시 우리 민주당의 보배요 자랑입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제일 잘생긴 사나이 박수현 동지에도 뜨거운 박수 한번. 예, 충청도가 느린 줄만 알았더니 여기 오니까 결코 느린 게 아니네요. 아주 반응이 빨리빨리 옵니다. 비대위가 출범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직성의 각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에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혁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성숙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5.4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하나로 똘똘 뭉쳐서 혁신 또 혁신을 기한다면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꼭 승리해서 정권을
재탈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신과 혁신을 거듭해서 승리가 다가오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충남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번에는 당대표가 못 됐지만 이번에는 꼭 당대표가 되고 싶은, 이번에는 2번, 기호 2번 김한길입니다. 반갑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와주신 동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충남은 누가 뭐래도 우리 정치의 중심입니다. 충남의 지지를 얻었을 때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했고, 충남의 민심을 얻는 데 소홀했을 때 우리는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민주당이 충남에서 처한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김한길이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의 젊은 지도자 안희정 지사님, 단식과 삭발로 세종시 원안과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지켜낸 양승조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 그리고 박완주 의원님, 월에서 꿋꿋이 충남을 지키고 계시는 동지 여러분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사활을 걸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재보궐선거가 벌어지고 있는 부여 청량에 가서 지원 유세를 하고 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사죽승의 각오로 싸우고 있는,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마는 황민석 후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십시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 민주당 독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혁신은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민주통합당이라는 간판 아래 함께 모인 이래로 단 한 번도 제대로 통합을 이뤄내보지 못했습니다. 동지에는 사라지고 불신과 반목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싸웁시다. 우리 가슴에 달린 친노니 비노, 주륜이 비주륜이 하는 명찰들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민주당이라고 쓰인 명찰 다 같이 달고 한 몸으로 힘을 뭉쳐서 우리가 혁신해야만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선 패배 책임론 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하는 거, 이것도 이제는 그만하십시다. 대선 패배 이후 저는 몇 달 동안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죄인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책임 묻지 않았습니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도 이제는 그만하십시다. 오직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제시가 우리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다 같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에게 상처낸다면 그것은 곧 우리 민주당의 상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제는 우리 미래를 말합시다. 새로운 민주당, 더 큰 민주당, 선거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다 같이 준비합시다. 저 김한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더 중요합니다. 5년 전에 우리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민주당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여론이 비등했을 때 저는 고민하다가
저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이제는 화 좀 푸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국회를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4년을 조용히 쉬면서 제 정치 인생을 뒤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건 별로 생각나지 않고 그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만드는데 김한길이가 앞장서서 기여했다는 거, 우리 정권 민주정권 10년을 만들어내는데 김한길이가 핵심에서 역할했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보람이고 긍지였습니다. 저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선거에서 이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계파도 없고 저는 정치적 개인적인 야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이라야 독하게 혁신해낼 수 있습니다. 혁신하는 과정에서 가장 인기 없는 당대표, 가장 욕 많이 먹는 당대표가 되는 거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과정에서 김한길이가 망가지고 상처나는 것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돼서 제가 꼽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거름이 돼서 민주당이 꼽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017년 우리 민주당의 대선 승리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김한길이가 차분하게 야무지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충남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민주당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발이 돼서 뛰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김한길이가 선거에서 이기는 민주당 반드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거짓말하면 얼굴 빨개지는 사람, 기호 3번 이용섭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 동지들께서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우리 민주통합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의 살 길은 5.4 전당대회에서 그야말로 능력있고 혁신적인 당대표 뽑아서 국민의 정당, 시대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공한 정당에는 반드시 혁신적인 대표가 있습니다. 저 이용섭이 가는 것은 항상 혁신을 성공시켰습니다. 저는 청와대 혁신수석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주도했고, 제가 청장을 했던 관세청, 국세청, 제가 장관을 했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다 혁신 우수기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의 별명은 혁신 전도사였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영국의 토니 블레어처럼 우리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다음 대선에서 숙권하는 그런 당당한 정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철수 신당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어려울 것입니다. 도덕성, 혁신성,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저 이용섭만이 안철수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동지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충남 도청 이전에 따른 대전 온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내포 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6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 태안유류 피해 문제도 하루빨리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박수현 도당위원장님, 국회의원님, 지역위원장님,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충남 지역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갈 것입니다. 저의 두 번째 약속은 훌륭한 인재들이 발탁될 수 있도록 공천혁명, 인사혁명 단행할 것입니다. 개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깨끗하고 능력만 있으면 공천받을 수 있는 공천 혁신 시스템을 제가 만들 것입니다. 밀실공천, 나눠먹기 공천, 이용섭의 사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투명한 공천, 공정한 공천, 합리적인 공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한을 저 이용섭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세 번째 약속은 이용섭이 이끄는 민주당은 앞으로 예비장관을 임명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 경제 민주화 문제, 보편적 복지 문제,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의 실제 장관과 이용섭의 예비장관이 TV에 나가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보니까 예비장관이 더 뛰어나다, 능력 있다, 대안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수권 능력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권이 실패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네 번째 약속은 원내대표에 상응하는 원내대표를 둬서 최고위원으로 임명해서 원내위원장님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을 대거 발탁할 것입니다. 생활정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구당 설치도 제도화할 것입니다. 저의 다섯 번째 약속은 당원들을 민주당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실 것입니다. 당의 주요 정책은 전당원 투표로 결정할 것입니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역 정가의 가장 큰 관심이지 않습니까? 이용섭이 이끄는 민주당의 첫 번째 전당원 투표제의 1호 안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정책연구원을 혁신하고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교육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민주당원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당당한 민주당을 이용섭이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문제는 실천입니다. 누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은 말보다 그가 걸어온 길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왔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기 말을 바꾸고 변신하는 그런 정치인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사상 최초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3번 거치면서 도덕성을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번에 성공해야 우리 후배들에게 정치권에서도 실력을 키우고 원칙과 정도를 가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교훈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금 여의도 정치의 대반란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여의도 정치는 권력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불신의 정치에서 신뢰의 정치로 대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실력 있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정치 기술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실력 있는 대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와 단일화 없이도 민주당 간판으로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정당을 제가 만들 것입니다. 고질적인 계파주의와 분열주의는 사라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누가 민주당을 깨는 분열적인 지도자이고 누가 민주당을 지킬 지조 있는 지도자인지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종은 스스로를 때려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촛불은 스스로를 태워서 주의를 밝게 합니다. 저 이용섭이 스스로를 기꺼이 때리고 태워서 국민에게는 믿음직한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박근혜 정권에게는 두려운 민주당을 저 이용섭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충남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궂은 날씨에 이렇게 모두 애당심을 가지고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지난 4월에 개청한 내포 신도시가 아시아 경제의 중심지로 확실히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 2월에 대표 발의한 박수현 의원님이 발의한 특별법과 또 우리 내포 신도시와 수도권이 있는 이 철도망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안희정 지사와 우리
원외위원장님들, 의원님들과 민주당이 책임있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 우리는 기억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국정원녀 댓글 사건입니다. 이 국정원녀 댓글 사건에 대해서 어제 당시에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수사과장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의 수사 과정에 은폐, 축소되었다는 폭로였습니다. 이 수사의 지휘했던 당시의 김기용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였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후보는 우리 민주당이 국정원료를 감금했고 인권 침해를 벌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앞에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고 철저히 수사될 수 있도록 공개 수사 지시를 즉각 내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특별수사팀은 당시에 이러한 축소 은폐했던 김기용 경찰청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소환하고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 점을 우리 민주당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60년 역사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안 부재론, 대세론 얘기하면서 국민들은 우리 전당대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답답합니다. 우리 민주당 앞에는 세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분열의 길입니다. 비주류 당대표론, 대선 책임론 이야기하면서 당이 분열의 위기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고사론입니다. 적당한 혁신과 개혁으로는 민주당의 간판이 잠시 이름표가 연장되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은 재탄생의 길입니다. 제가 주창했던 분권형 민주당, 강한 야당, 진보 개혁 노선으로 분명히 한 강한 야당을 주창한 이런 재탄생의 길이 있습니다.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고사의 길을 갈 것인지 분열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서 재탄생의 길로 갈 것인지 기호 1번 적한기정과 함께 재탄생의 길로 함께 가자고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에게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잦은 지도부 교체, 너무 잦은 강령 개정과 정책 혼선 때문입니다. 1년 전에 딱 1년 전에 바뀌었던 개정 강령을 다시 바꾸자 합니다. 예를 들면 보편적 복지와 같은 이런 내용의 강령을 이번에는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실익도 없는 중도주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도주의 논쟁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의 60년 전통,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 노선인 진보 개혁주의가 훼손되고 흔들릴 수 있다는 이런 우려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민주당의 굳건한 정체성 노선은 진보 개혁주의입니다. 여기서 중도주의라는 것은 중원을 찾기 위한 전략적 방안일 뿐입니다. 우리가 대선 때 우리 당이 충청 지역을 소홀히 하고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대선 전략을 짰던 우리의 반성 어린 평가를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거 전략의 실패를 우리의 노선과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쪽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우리의 굳건한 정체성과 기치는 개혁 진보 노선을 분명히 하고 중원을 잡고 중도를 잡고 중산층을 공략하는 것은 우리의 정책과 전략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민주당의 변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변화의 방향을
분권형 민주당으로 갑시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분권형 정당,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중앙당에서 결정하던 것을 이제 246개의 지구당에서 지역에서 결정하자라는 이런 주의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너무 중앙의 대표와 최고위원 중앙당 중심에 치우쳐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민주당에는 지역이 없고 풀뿌리가 없고 지구당이 없고 지역위원장이 없고 당원이 없습니다. 전국 246개 지구당을 부활시키겠습니다. 지구당의 이름이 아니라 생활정치센터라는 이름으로 246개의 지구당을 부활시켜서 246개의 민주당을 만들고 그 246개의 지구당 민주당에게 우리 당의 예산의 재정의 30%를 지원해서 풀뿌리 정당, 생활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제가 당대표로 나온 이유이고 공약입니다, 여러분. 제가 젊습니다. 나이가 젊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젊습니다. 당이 위기일 때는 얼굴을 바꿔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저 강기정 기호 1번 민주당의 위기를 돌파하는 그 앞장 기수가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충남 지역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택시 모는 최고위원 후보 양성조의 절친 안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 세종시에서 이해찬 대표님께 제가 요청한 발언이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해찬 의원님께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이선으로 후퇴하라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역량 있는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계파 해체를 선언해 주시라. 지긋지긋한 집안 싸움을 끝장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시라. 당이 화합하고 나면 젊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닦아 주시라. 그래서 존경받고 명예로운 당원으로 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당원 여러분들의 강곡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돌팔배 맞을 각오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음씨 좋은 충청도 세종시 대원들께서 마치고 난 다음에 돌팔매보다는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충남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초선 시절부터 지금까지 9년째 택시 운전을 해왔습니다. 말로만 서민 정치가 아닌 서민과 함께 바닥에서 호흡하는 심정으로 택시 운전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정치인에게 삼선이라는, 그것도 양성조 의원님처럼 내리삼선이라는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택시 몰던 바닥 정신으로 뼛속까지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서 최고위원회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충남 홍성을 다녔습니다. BBK 저격수, MB의 탄압으로 1년간 홍성에서 옥살이했던 정봉주를 민주당에서 나 몰라 하는 싸가지 없는 행태를 보였을 때 민주당을 대신해서 면회를 매주 다녔습니다. 존경하는 충남 대의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끼는 양성조 후보만 찍어주지 마시고 10년 동안 택시 운전하면서 바닥 정치하고 정봉주의 어리를 지킨
안민석 후보에게도 아낌없는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에는 자랑스러운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양승조 후보님,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차세대 지도자들이 차기 대권을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빛보다도 빠르게 변하는 그리고 발전하는 대한민국, 유독 민주당 시계만 느리게 흘러갑니다. 세대교체 해야 합니다. 뼛속까지 민주당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전당대회에서 던질 두 표 중 한 표는 충남의 자랑스러운 차세대 지도자 양승조 후보에게, 또 다른 한 표는 뼛속까지 개혁할 안민석에게 던져주십시오. 한 표는 충청 후보를 위해, 또 다른 한 표는 개혁 후보, 혁신 후보 안민석에게 던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양승조 최고위원 후보님, 또 박수현 도당위원장님, 박완주 의원님, 나소열 군수님, 복기양 시장님, 또 모든 지역위원장님, 이 걸출한 차세대 지도자들을 길러내신 충남의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 기호 2번 26년 동안 민주당을 지켜온 저 윤호중이 동지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동지 여러분, 지금 비록 충남의 민주당은 고단할지 모르지만 충남의 미래,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민주당이 확실히 책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선이 끝난 뒤 넉 달 동안 우리 민주당이 꼭 했어야 하는데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치유의 정치, 힐링의 정치입니다. 대선 패배의 아픔과 상처를 서로 쓰다듬어주고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 당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손잡고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지금 우리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당의 동지의 실패와 아픔까지도 아껴주고 격려하는 그런 전통이 없었다면 사전 5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수 있었겠습니까? 바보 노무현의 지역주의 깨뜨리기도 가능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밀어내는 혁신이 아니라 동지를 끌어안고 함께 멋진 민주당을 만들자, 함께 일어나는 그러한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그런데 모든 후보들이 혁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파 청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지지해준 48%의 국민을 뒤로하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렇게 한다고 혁신되는 겁니까? 주류가 비주류 되고 비주류가 주류 된다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계파가 해체되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진짜 혁신은 첫째, 민주당을 공평하고 정의로운 정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는 이렇게 목 놓아 외치면서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안에서부터 이 정의롭고 공평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사혁신, 공천혁신, 경선혁신, 당내 민주주의를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진짜 혁신의 두 번째는 대통합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해온 민주당 세력과 시민 세력, 노동 세력이 하나로 통합한 정당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기치 아래 모두가 하나가 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 이야기할 수 있는 대통합을 완성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해야 할 진짜 혁신 세 번째는 우리 당을 21세기형 대중정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원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연간 10시간 이상의 당원 교육을 실시하고 1만 생활정치 일꾼을 양성해서 지역위원회에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당 재정의 20%를 지원해서 우리 지역위원회를 모두 생활정치의 현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 윤호중은 26 청년의 나이에 당의 최말단인 기조실 간사를 시작으로 26년 동안 우리 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줄곧 죽어라 하고 일해왔습니다. 저는 이 당을 압니다. 이 당이 어떻게 되든지 압니다. 제가 일꾼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좀 떨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갈매기, 외로운 부산 갈매기 조경태 기호 3번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이제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또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박수현 도당위원장님, 뭐 여러 박안주 의원님, 여러분들 다 호명을 해주시는데요. 특히 우리 김선아 지역위원장님, 조한기 위원장님, 황인석 위원장님, 나소열 위원장님, 김종민 위원장님, 정보영 위원장님, 어기구 위원장님, 이분들께도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분들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불러드렸는가 하면은, 저도 부산에서 원외위원장의 그 서름, 원외위원장 활동을 제가 한 8년간 했습니다. 28살 때 제가 민주당으로 15대 국회의원에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제가 15대 때 나와서 받은 득표가 15%였습니다. 낙선했죠, 물론. 그 다음에 16대 국회의원에 나와가지고 제가 또 두 번째 낙선을 했습니다. 득표가 17.5%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세 번째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39.2%라는 득표로 부산에서 유일하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금 제가 호명해드린 이분들도 멀지 않은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17대 국회에서 제가 초선이 되고 18대 국회에서 야권이 분열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45%로 재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대 선거에서는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58.2%로 3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경태 조금 박수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산에서 3선 의원이 있다는 것을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조금은 공평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 조경태가 이번에 당당히 민주당의 지도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민주당을 위해서 봉사한 그런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정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곳 충남 철안이 어떤 곳입니까? 충남은 예전부터 애국 충렬의 고향입니다. 그 선조의 피를 이어받은 위대한 충남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충남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호 3번 저 조경태, 부산에서 삼선한 저 조경태, 지역주의를 3번 넘은 저 조경태가 충남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이 민주당이라고 할 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DJP 연대, 행복도시 세종시, 그것은 지난 대선을 이끌었던 우리의 중원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원 전략의 최종 병기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충남의 지도자들과 함께 믿음직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기의 민주당을 구할 4번 타자 정부조직 개편 협상의 선봉장 우원식 여러분께 뜨겁게 인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사가 엉망입니다. 공약은 빈말이고 여론도 무시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국민은 민주당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이 먼저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우리 서민들은 민주당을 버렸습니다. 월수 200만 원 이하에서 패했고 10년 전 노무현 찍었던 40대, 지금의 50대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 집권했던 10년간 민주당은 처음 쥐어본 그 알량한 권력 때문에 권력 다툼만 일이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고통받는 현장을 버렸습니다. 함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안락한 의원회관 책상에서 답을 찾았고 근사한 음식점에 앉아야 고급 정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득권, 귀족 정치가 우리의 문화와 풍토가 되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 야당 귀족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국민들이 하소연하러 찾아오던 민주당 당사 앞에 국민은 없고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 없는 민주당,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귀족 야당의 문화와 풍토를 이제 쓰레기통에 쳐박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바꾸자, 개혁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개혁하시겠습니까? 새정치 하는데 영어에 왕도가 없듯이 새정치에 특별한 묘수가 있습니까?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아야죠.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현장으로 갑시다. 제가 출마 선언을 했던 진주의료원, 거기에 환자분들이 생각납니다. 갈 데 없다고 눈물 짓던, 홍준표도 믿고 새누리당도 믿다고 하던 그분들, 바로 그것이 2013년 민주당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원 동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통스러운 국민 곁으로 민주당이 가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최고위원회부터 확 바꾸겠습니다. 안락한 국회와 중앙당이 아닌 국민의 고단한 삶의 현장으로 가서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몰락해가는 골목상권, 영세민의 가슴이 아픕니다. 농토를 갈아엎은 농민들의 가슴은 더욱 아픕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들의 한숨 짓는 그런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 현장의 국민을 일일 당대표로 모시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 과제를 우리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당과 시도당위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없어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위원회를 만들고 재정과 그리고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은 중원 전략과 현장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중한 한 표는 중원이 든든한 민주당에다 한 표 하시고 또 다른 한 표는 현장성이 살아나는 현장 민주당에다 한 표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단단한 민주당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지난 52일 동안 정부조직법 협상을 하면서 박근혜 오만에 맞서면서 우리 민주당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았습니다. 정부조직의 협상의 선봉장이었던 이의원식이 다시 민주당의 선봉장이 돼서 단단한 민주당으로 현장의 깃발을 들고 고통받는 국민 속으로 가서 다시 국민들의 사랑을 찾아오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뜨겁게 호소합니다. 여러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희정 지사를 비롯한 단체장 그리고 박수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원내위원장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당원 여러분 빗속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말이 많아서 일단 이름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에서 태어나 자라고 서울에서 대학과 직장을 다니고 충청의 사유가 돼서 30년 동안 충청 여인을 섬기며 지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쉬운 일 아닙니다. 얼마 전 저는 부여 청양 지원유세 다녀왔고 거기서 황인석 후보 만났습니다. 믿음직한 여러분의 지역의 일꾼이었습니다. 황인석 후보 오늘 바빠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저는 좋은 선거전을 치르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선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무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죠.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뭐가 있습니까? 정권을 잡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이 견제와 비판과 감시를 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 거 어떻습니까? 준비된 여성 대통령 맞습니까? 북한 문제에서 최근 보이고 있는 진주 의료원 문제에서 언론인 해직 문제에서 각종 공약 뒤집기에서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금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정원 댓글 사건입니다. 경찰 수사를 보면 말단 직원이 제멋대로 한 걸로 돼 있는데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제가 미디어 단장으로서 대선 캠프에서 3차 토론 봤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3차 토론에서 졌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어저께 권은숙 수사과장 증언을 보면 하드디스크 분석도 하지 않았는데 보도자료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건 캠프가 관여한 냄새가 납니다. 경찰, 국정원, 수뇌부 수사 대상입니다. 이들은 수사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캠프의 김무성 총괄본부장 지금 후보로 뛰고 있는데 후보 뛸 때 아닙니다. 수사 받아야 됩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 당연히 양심 고백하고 경위 설명하고 여성 인권 문제라고 답변한 경위 다 밝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하고 청문회하고 상임위원회하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지금 현재 중대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당 쇄신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 후보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정당 쇄신 이루는 거 못하면 민주당 없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살려내야 됩니다. 당원이 중심에 서 있고 지역과 골목과 거리에서 정책과 비전과 인사가 모두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압승하고 5년 후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구 하나가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후보로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기자였고 앵커였습니다. MB 비판하다가 4년 전 MBC에서 쫓겨났습니다. 국정원장 원세훈이 저를 사찰하고 MBC 광고를 모두 다 드러내고 좋은 자리로 저를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부했습니다. 작년에 민주당이 저에게 요청을 해서 대변인 들어와서 험지인 지역구 영등포을에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3선이고 여당의 사무총장이고 박근혜 오른팔인 권영세를 꺾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당이 어려울 때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때 저는 다시 한번 그 책임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행동해온 대로 이번에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모두 다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지도자로서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지역의 우리 그 양승조 의원님 오늘 후보이시기도 합니다만 그 양승조 의원님도 매일 KTX를 타고 그 여의도로 출퇴근을 하십니다. 저도 그 모습이 하도 좋아서 저기 출퇴근을 해야 충남같이 어려운 곳에서도 민주당으로 재선도 하시고 3선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저도 18대 그 총선을 앞두고 그 당시는 제가 좀 불행하게도 무소속으로 나섰습니다마는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은 서울로 이사하지 않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정읍에 살면서 여의도로 출퇴근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행히 당선이 돼서 현재 우리 양승조 의원만큼 매일은 못 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서울에 잘 때가 있습니다. 늦게 끝나거나 또 하나는 새벽에 일이 있을 때는 불갑을 잡니다마는 저도 정읍에서 여의도로 출퇴근 정치를 하고 있는 유성엽입니다. 민주당 참 생각해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도 총선 진 거, 대선 패배한 것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은 지금 요 최근에 우리 국민들의 우리 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새누리당이 한 41% 지지도를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이 18% 정도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노원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생기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까지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새누리당 33%, 안철수 신당 25%, 민주당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패배도 패배지만은 왜 이렇게 패배 이후에 질이 멸렬하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저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대선 패배를 놓고 패배를 패배로 인정하지 않고 또 패배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전가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류는 비주류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비주류는 대선을 주도한 주도 세력에게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실망을 해서 도저히 당신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아마 이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충남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책임을 따지자면 모두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지해준 국민까지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책임이 있는 분들이 있고 뒤에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데서 이 민주당의 지리멸렬한 모습이 끝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대에서는 꼭 해줘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책임을 스스로 짓는 것도 시간을 놓쳤습니다. 이 시간에 책임진다라고 할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5.4 전대를 통해서 우리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셔야 할 일은 누가 책임이 있는지, 누가 더 책임에 가까운지 이분들을 가려서 제대로 지도부를 구성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서 누가 더 책임이 큰지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새로 구성된 지도부가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길입니다. 지금 민주당 비대위를 구성해서 뼈를 깎는다, 쇄신한다. 어떤 분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뼈를 깎았으면 이제 더 이상 깎을 뼈도 없겠다. 그러지 말고 새로운 지도부가 정말 그동안 다 나왔습니다. 이제 쇄신 방안들. 새로운 지도부가 뼈를 깎는 쇄신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장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충청의 아들 여러분 동지 양승조 여러분께 뜨겁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안희정 지사님, 박수현 도당 위원장님, 박완주 의원님, 김선아, 박성경, 어기구, 조한기, 황인석, 나소열, 김정민 위원장님, 복귀왕, 황명선 시장님, 나소열 군수님, 여러 동지 여러분께 커다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이명박 정부의 새정치 수정안에 맞서 22일간의 삭발, 단식 투쟁할 때 늘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한여름의 떼약볕 아래에서 엄동설안의 복한 속에서 세종시원한 과학별도 사수 투쟁할 때 늘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의 불모지 충남에서 저 양승조가 삼선의원이 될 때까지 한결같이 성원해 주셨습니다.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동지 여러분, 저 양승조 왜 최고위원에 반드시 당선돼야 합니까? 왜 동지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띄워주셔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18대 총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유선진당으로 흔들렸지만 저 양승조 동지 여러분과 꿋꿋하게 당을 지켰고 당당하게 승리했습니다. 만약 저 양승조가 당을 지키지 않았다면 민주당 충남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당원 동지와 함께 민주당 10년을 지켜온 저 양승조, 이것만으로도 민주당으로부터 인정받고 평가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양승조 9년간 인정활동 중 한결같이 매번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고 다시 택시를 타고 의사당까지 가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성실하고 바르게 원칙과 정도를 지켰습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개파주의 청산을 주장하면서 공천개혁을 주장합니다. 저 양승조는 동지 여러분과 함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이미 공천개혁을 실천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4대 공천원칙을 정하고 실천했습니다. 첫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입니다. 둘째, 경선이 원칙이었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깨끗한 공천입니다. 넷째, 조기 공천입니다. 이런 공천개혁이 자랑스러운 안희정지사를 배출했고, 한 명의 기초단체장이 3명으로, 2명의 광역위원이 13명으로, 12명의 기초위원이 42명으로 증가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고위원에 이어 이런 공천 원칙을 중앙당으로 확대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양승조 반드시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신행정 수도 공약으로 충청의 지지로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번 대선에서 충청의 민심을 얻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충청의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제1당도 정권교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충청의 민심을 얻어 민주당이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충청의 삼선 의원 저 양승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청의 아들 서울해 주십시오. 저 양승조로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선거운동을 이겨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위기에서 민주당을 건져내고 안철수를 능가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저 양승조 42.19 마라톤 불기수를 8번이나 완주했습니다. 20일간 단식 투쟁도 했습니다. 외유내강 양승조가 당원 동지들과 함께